중국 경제가 2010년에서 15년 무렵부터 기술 집약적 성장 위주로 패러다임 변화를 하면서부터 그동안에 노동 집약적, 자본 집약적 성장의 양적 성장으로서 많은 투자를 해왔던 것들이 지금 과잉이 돼버려가지고 재고가 누적되고, 이런 과잉 설비 투자들이 가동률이 떨어지고 재고는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떨이 판매를 할 수밖에 없고, 떨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디플레 압력이 증가하고, 이런 상황이 빠져.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 전체로 대세 흐름으로 봤을 때 한번 구체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이제 내용에 대해서 도표들을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사례로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구조적 침체에 빠지는 중국 경제인데, 이건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크게 4개 소주제 있습니다. 중국 경제 잠재 성장력을 수정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품 붕괴를 객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중국 경제 이제 인구 감소가 지금 이제 중국 경제에 상당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의 이제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중국 경제가 구조적 침체에 빠지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분석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하나의 그 도표들을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구조적 침체에 빠지는 중국 경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의 광공업 기업들이, 중국 하면은 뭡니까? 세계 제조 공장으로 불렸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한때는 중국 경제 성장의 고도 성장의 원동력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 짐이 되고 있는 상황에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 광공업 하면 제조업인데, 중국의 제조업 상황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가동률하고 중국 기업의 수익하고 재고를 이제, 물론 그 다른 많은 그 데이터 분석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이렇게 끄집어 온 건데요. 가동률을 보시면은 광공업은 거의 뭐 제조업의 한 8,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광공업은 광업하고 이제 제조업을 합친 걸 광공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스업이나 발전업이나 전기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광공업인데, 그 중에 제조업이 거의 80%, 90%를 차지하니까 압도적이죠. 보시면은 이제 가동률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중국 정부가 이제 가동률 통계를 낸 지가 2021년부터 이제 통계를 내기 시작했으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동률을 보면은 2021년에 78% 제조업이 78%를 넘었습니다. 79%를 넘었는데, 이게 불과 한 4년 남짓한 사이에 가동률이 지금 74%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가동률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죠. 중국이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가동률이 거의 80%대 후반, 90%에 육박하는 그런 정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지금 현재 가동률 상태로 보면.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전에 이제 경기가 좋았을 때는 가동률이 80%를 넘었고, 미국도 경기 좋았을 때는 82%, 이 정도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렇게 가동률이 높았겠죠. 거의 90%를 넘나드는 그런 정도였겠죠. 그것이 지금 현재 그 구조적 침체기에 빠지면서, 이른바 이제 노동 집약적 성장, 자본 집약적 성장, 그다음에 이제 기술 집약적 성장으로 이렇게 중국 경제가 이렇게 구조적인 변화를 겪는 과정인데, 노동 집약적인 성장은 80년대, 90년대였고, 이제 자본 집약적인 성장은 이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부터 이제 이른바 양적 성장을 하는, 그러니까 자본 집약적 성장을 하는 시대였죠. 그때 자본은 이제 초기에는 중국 자본이 부족했기 때문에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해서 성장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제 외국 자본을 중국 자본으로 대체하는 그런 이제 것들이 2010년 무렵부터 이제 시작됐죠. 그러면서 이제 기술 집약적 성장으로 이제 중국 자본으로 대체하고 기술 집약적 성장으로 전환해가는 그런 구조적 변화를 겪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노동 집약적 성장 90년대까지, 이제 2000년 WTO 가입하면서 이제 자본 집약적 성장, 2015년 이 무렵부터 이제 기술 집약적 성장으로,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중국 제조 2025가 추진되던 그 무렵부터 이제 기술 집약적 성장으로 전환해가는 그런 이제 패러다임 변화를 겪고 있죠.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 성장과 자본 집약적 성장 시절에 중국의 어떤 제조업, 광공업의 가동률은 거의 90%를 넘는 수준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때는 엄청난 고성장 호황을 누렸었죠. 거의 10년 단위로 GDP 규모가 2배씩 늘어나는 그런 엄청난 고성장을 했었죠. 근데 이제 와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깨지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주력 산업인 그 광공업 제조업의 가동률이
한때는 90%에 육박했던 것들이 뭐 추정치입니다. 이렇게 90% 육박했던 것들이 이제 80% 밑으로 떨어지고 아마 2010년대 들어와서는 80% 전후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 이후 팬데믹 이때를 계기로 해서 80% 밑으로, 그러니까 성장률이 이제 2010년까지만 해도 10%를 넘는 고성장을 했고 2010년부터 이른바 이제 10% 밑으로 떨어지면서 8%, 7%, 6%, 5%까지, 그래서 2020년 넘어 들어오면서도 이제 5%까지 이렇게, 그래서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5%로 이렇게 대충 정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당연히 이제 그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광공업의 가동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떨어지는 속도가 지금 이제 시간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2000년 팬데믹 이후에는, 팬데믹 직전에는 한 78%, 79%, 한 80%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이 불과 한 4, 5년 사이에 74%, 지금은 더 떨어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70, 30% 전반대까지 떨어지는. 사실 이제 70% 전반대면 경기 침체기로 들어가는, 어떻게 볼까요? 경기 침체기로 들어가는 전초 단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의 이제 그 가동률 사례를 볼 때 대체로 70% 전반대가 이제 경기 침체기로 들어가느냐 아니냐의 어떤 가늠하는 기준이 돼요. 중국 경기도 그래서 지금 이제 가동률 자체로만 봐도 경기 침체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죠. 물론 이제 이건 이제 중국 경제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광공업 기업들의 이제 수익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재고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렇게 광공업 기업들의 상황이 어떤가. 이렇게 보면은, 먼저 이제 수익을 보면은 이제 매출액이죠. 매출액을 보시면은 2014년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 2020년 팬데믹 전까지는 9조 위안 정도. 근데 이제 매출액이 이제 그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12조 위안 선까지 이렇게 좀 늘어났죠. 늘어난 원인이 이제 경기가 좋아서 늘어났다. 그다음 물론 이제 중국 경제가 이제 팬데믹 때 완전히 봉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침체를 했는데 매출액이 늘어난 것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판매 가격 단가가 올라가고 이런 인플레에 의해서 이제 매출액이 늘어난 것처럼, 명목상으로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대추적으로 보면 한 30% 정도가, 30% 정도가 이렇게 거의 이렇게 늘어난 셈인데 9조 위안에서 12조 정도, 12조 위안이니까 30% 정도가 늘어난 건데,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이제 인플레라든지 판매 단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매출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재고를 보면은 재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고가 크게 늘어났어요. 예전에 이제 한 10조 위안, 지금 팬데믹 전에는 한 12조 위안 정도 되던 것이 지금 16조 위안으로 거의 25% 정도 늘어났죠. 12조에서 16조 위안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재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고율을 이제 총 수익 대비 재고율을 보면은 재고액을 수익으로 나눈 것이 재고율인데 1.4배 정도? 실제로 이제 보면은 그 중국 경제가 재고율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재고가 늘어난 게 2018년부터 재고가 늘어났어요. 그 전에는 2017년에는 그 재고가 매출액하고 같은 크기였어요. 같은 크기였는데 2018년부터 푹 늘어나가지고 팬데믹을 전후로 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1.4배로 확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이미 팬데믹 전부터 확 늘어났다는 것은 이미 중국의 광공업이 팬데믹 전부터 재고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재고 압박에 시달렸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이 판매를 하겠죠. 밀어내기 판매를 하겠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2018년, 2019년 이후로부터 이렇게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2018년, 2019년부터 이렇게 중국의 재고 문제가 커졌는데 지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다시 이게 재고가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재고가 지금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 재고 문제가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이렇게 압박하는 것도 중국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재고가 많다라는 의미니까 과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또 과잉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이게 안 팔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떨이 판매라면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디플레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미 중국 경제가 2018년 이후부터 디플레 압력에 노출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중국이 떨이 판매로 막 밀어내기 수출을 한다라고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불공정 이제 무역이다, 무역행위다라고 본다 이거예요. 반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뭡니까? 중국 경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0년에서 15년 무렵부터 기술 이제 집약적 성장 위주로 패러다임 변화를 하면서부터 그동안의 노동집약적, 자본집약적 성장의 양적 성장으로서 많은 투자를 해왔던 것들이 지금 과잉이 돼버려가지고 재고가 누적되고 이런 과잉 설비 투자들이 가동률이 떨어지고 재고는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떨이 판매를 할 수밖에 없고 떨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디플레 압력이 증가하고 이런 상황이 빠져.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 경제 전체로 대세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노동집약적, 자본집약적에서 기술집약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구조적 침체에 빠지는 게 요인이라 할까요? 어떤 구조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 경제가. 이런 구조적 침체에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이런 게 중국 경제의 대세 흐름의 변화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정부 보조금으로 이렇게 떠받쳐 준다든지 이른바 이제 흔히 이제 말하는 좀비 산업, 좀비 기업, 국영기업들에 떠받쳐 준다 이거예요. 또는 그런 게 구조적 변화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재정 지원을 통해서 그 연명을 시켜준다 이거예요. 빨리 이렇게 그 과잉 생산을 이렇게 해소를 해서 과잉 재고를 줄여야만 중국 경제가 다시 새로운 새살에 돋아나서 어떤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그걸 오히려 이렇게 그 재정을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보조금이나 어떤 지원을 통해서 과잉 생산을 떠받쳐 준다 이거예요. 연명을 시켜준다 이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경제의 어떤 그 산업적 측면에서의 어떤 그 구조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중국 경제가 구조적 침체에 빠지는 또 다른 가장 큰 요인은 자산 경제에서의 요인이 있죠.